이지명자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나 댓글에 유독 민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명자가 과거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고함을 지른 녹취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때도 언론 보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지명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비판 댓글을 모두 지우라거나 직접 반박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삭제하지 못할 경우 강한 질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원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과거 이혜훈 의원실 언론 담당 보좌진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혜훈 당시 의원이 언급된 기사 제목과 함께 댓글 작업 등 대응 상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후 9시 3분에 첫 댓글이 달리자 7분 뒤 댓글 게시 중단 요청을 접수했다거나 80% 삭제 완료했다는 등의 조치 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A씨는 이지명자가 보좌진을 동원해 댓글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포털에 차단 요청을 보내고 심지어 반박 댓글을 작성하도록 이른바 댓글과의 전쟁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댓글을 삭제하지 못하면 강한 압박이 있었는데 한 인턴 직원이 당한 폭언과 고성은 본인도 겪었다고 했습니다. 너 뭐 IQ 한 답이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A씨는 이 의원이 제3자를 통해 일부 댓글 작성자를 고발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비판에 감정적으로 맞서고 법적 대응까지 하는 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제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지명자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지명자 관련 논란은 또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지명자가 과거 이슬람교도를 살인과 테러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이은 논란에 대한 여야 반응까지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삼선 의원이던 이혜훈 지명자가 한 기독교 단체 세미나에서 이슬람과 이슬람 교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평범한 무슬림이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돌변해 살인과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며 이슬람 교도를 싸잡아 비난합니다. 아우라의 명령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인과 테러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교리를 지키는 데 대한 보상을 언급하며 성비하성 발언도 합니다. 누구나 쓰는 공이야.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아름다운 처녀 70수명을 천국에서 준다고 믿습니다. 하는 것만 하면 천국이 보장되고 오는 집까지. 이와 함께 무슬림이 늘어날수록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석 달 뒤 또 다른 강연에선 이슬람 교도가 국내에서 인구수 불리기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명자 측은 이슬람 발언과 관련해 과거 공개 사과한 적이 있다며 사과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논란에 지금이라도 청문회 준비를 멈추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했고, 개혁신당도 이런 성품과 의식을 가진 인물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5차례 공천했던 인물이라며 누워서 침 뱉기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 이혜훈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갑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졌습니다. 자, 인천공항 관련해서 영종도의 땅 투기 의혹이 터졌는데 인천공항 개항 이후에 3배의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차익을. 자, 그러니까 13억 원에 산 땅이 무려 6년 만에 39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경제부처 장관의 부동산 투기꾼을 앉혔다라고 비판하면서 빨리 물러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면 등기부 등본에는 자, 이혜훈 배우자는 2001년 1월 18일에 인천 영종도에 약 한 2,000평, 그러니까 토지 6,612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로 13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해운 부부가 영종도 땅을 사들인 시점은 인천공항 개항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개항 1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영종도 일대에는 대규모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는데, 자, 이해운 부부가 영종도 투기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6년도 12월 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자, 이해훈 부부가 사들인 영종도 토지를 수용한 겁니다. 자, 이해훈이 공직자 재산 신고 기록에 따르면 수용 가격은 39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6년 만에 3배에 이르는 부동산 투기 차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들어선다는 걸 알고 공항이 들어서기 1년 전에 땅을 사놨다가 공항이 들어서고 난 뒤에 나중에 수용을 하는데 거기에 무려 3배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자, 주거지가 서울인 이 후보자 부부가 갑자기 영종도 땅 2,000평을 매입할 이유는 투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부처인 기획예산처 장관의 이런 부동산 투기꾼을 앉혔어야 되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갑질 의혹, 부동산 투기를 보니 민주당 정권에서 영입했던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민주당에 맞는 코드가 맞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데려갔으니 이제는 국민의힘으로는 반품 불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도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그런 내용은 파악된 것이 전혀 없다. 드릴 말씀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해운의 의혹은 일파만파, 그야말로 파도 계속 의혹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양파보다 더하다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직책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는데 이미 다 들은 것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너 IQ가 한 자릿수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자, 야! 이렇게 고함을 지렀던 자, 이 같은 폭언 이후에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 전직 보좌진들은 이해훈이 프린터가 고장났다면서 자택으로 호출했는데 가봤더니 거기는 남편이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 그 프린터가 고장났는데 남편이 고치면 되는데 왜 보좌진을 불렀을까? 자, 업무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A4 용지를 집어 던지면서 고성을 지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보좌진들을 서로 감시하도록 해서 자, 5호 담당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제가 보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A는 B, B는 C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5호 담당제는 북한에서 주민 5가구마다 1명의 선전원을 배치해서 간섭, 통제, 감시하는 제도인데 이게 마치 이해운의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해운발 5호 담당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이해훈이 방미 특사단으로 출국을 하면서 자신의 이코노미 좌석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도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 티켓 업그레이드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훈은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업그레이드 해달라 당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박성훈 대변인은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쏟아질 이해운발 괴담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괴담들은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특권의식의 발로다. 직장을 공포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장혹한 리더십의 표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운은 자, 역시 이재명이 사람을 잘 알아보고 데리고 갔다. 자, 이해훈의 말했던 거, 뭐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 그리고 머릿수가 안 자릿수냐. 그리고 누가 말을 내가 시키는 거 왜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 이런 걸 보면 이재명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기 형수에게 하는 욕설, 이해훈이 자기 보좌관에게 하는 갑질, 요걸 두 개 딱 편집해가지고 올린 것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을 골라갔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관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다가 온갖 것 다 지금 까발려지고 있다. 자, 이러니까 지금 투기 의혹에다가 갑질 의혹에다가 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많으니까 앞으로 그게 공개되면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정당에 맞는 인물들을 골라서 데리고 간다. 딱 맞다. 맞춤형이다.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혜원은 이재명 때문에 완전 인생 종치고 얼굴에 똥칠을 했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발탁을 해가지고 이게 공작설도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음모설도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장관직을 준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결국은 낙마시켜버리면 결국은 자, 이해후만 뭐가 된다. 자, 그래서 빨리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부동산 투기, 망발, 갑질, 자, 이걸 통합하는 인사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이해훈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제보가 오고 지금 국민의힘도 알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관 사이에서는 이해훈 관련해서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보좌진 사이에서도 서로가 여기에 가고 싶다. 거기 나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보좌진에서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훈은 빨리 물러나라. 이해훈은 물러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크게 동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원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상황이다. 자, 그럼에도 이재명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자, 이 통합 카드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해원은 안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러나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의도적으로 지금 이해훈과 이재명에게 또 타격을 주려고 한 것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엽기적입니다. 거의 몸통과 같았던 김병기도 꼬리에 불과해지는 상황인데 어디 잠깐 코스프레 하려고 옆에 찍 개꼬리 갖고 왔다가 이걸 뭘 그렇게 애지중지 하겠어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털어내겠죠. 이혜훈이도 저는 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한국말 못 알아듣냐? 야, IQ 한 자리야? 내가 널 죽이고 싶어. 뭐 이런 녹취록은 이제 뭐 SNS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관련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국회 사무처 직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정당 사무처 관계자 들이 인정하고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익명 게시판입니다. 야, 저 정도 소리 치는 거, 아니, 국회에서 뭐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제가 국회 자체를 아예 안 가지만, 뭐, 10여 년 전에 가끔 국회 회관을 가야만 될 일이 있었을 때, 뭐, 제가 뭐, 언론 인터뷰 때문에 회관실에서 인터뷰하자고 약속 자꾸 가거나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 보면 이제 회관실은 여름에는 뭐 문 열어놓는 데도 있지만 대체로 문이 닫혀 있는데 조용해요. 뭐 적막하다고 할 수 있죠. 가다 보면 갑자기 이쪽 방에서 야! 한 소리가 들려. 그 의원이 보좌진 깨는 소리예요. 좀 더 가다 보면 또 저쪽 방에서 야! 뭐 어쩌고 저쩌고 소리가 들려요. 국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소리치는 거야 국회에서 특별한 일도 아니다. 공감이 되네요. 여기서 저 청와대까지 간 여자분은 아주 유명했다. 그런 분들 청와대나 이런 데서 데리고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지금 청와대에 간 여자가 누구지? 뉴스에 나와서 이해훈 갑질을 평론한 전 의원, 그 참 웃긴다. 그 사람도 21대 때 갑질 양대 산맥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해훈이가 특별한 게 아니고 강선우가 특별한 게 아니고 김병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저 종북 주사파 배치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쪽팔리는 얘기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이혜훈이를 보좌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국회의원 3선이니까 12년 해먹었잖아요. 그런데 보좌진들이 자주 바뀌기로 유명한 방이었기 때문에
12년 동안에 이혜훈이 밑에서 잠깐이라도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9명, 4급 보좌관부터 저 9급 비서, 그리고 인턴까지 포함하면 한 10명쯤 되는데 이게 아마 수백 명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증언이 지금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혜훈이의 폭언과 고성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네. 소리치는 녹취 파일을 듣자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오는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하고 소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혜훈이는 싫어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친한 그런 사람과 소통하는 사실을 알고 이혜훈이가 전화를 해서 10분 넘게 소리를 지르면서 연락하지 말랬는데 왜 하느냐? 내 통하는 거냐? 돈 얼마나 받은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있다. 이혜훈이하고 하루에 3, 4통씩 전화를 했는데 언론 보도가 뜻대로 수정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화를 냈다. 아니 이것들은 지것들이 잘하면 되는데 지것들이 사고 쳐놓고 난 다음에 보좌진들 들들 볶아. 야, 그 기사 못 나오게 해. 아, 그 기사 그 단어 좀 못 쓰게 해. 좀 이렇게 좀 바꾸게 해. 죄 없는 보좌진들이 그 바람에 그 기사 쓴 기자 그 위에 있는 부장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도 하고 술 사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들 해요. 제가 어제 아니 이혜훈이 남편은 피아니스트인지 궁금하다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지 아내 밑에서 일하는 국회 공무원이 왔는데 계속 헤드폰 쓰고 피아노를 치고 있지? 그러니까 세계 공연을 앞둔 피아니스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혜훈이 밑에서 일하다가 잘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다음 직장도 대체로 국회에서 구하는데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몇 달씩 직장 구할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혜훈이의 아들들이 외국에서 유학하는데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공항에 가서 애들 데리고 와라. 픽업 시키는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왜 이재명이가 이혜훈이를 픽했는지 이해가 돼. 그 조명현 종현님의 그 제보에 보면 무슨 이재명이가 쓰는 무슨 샴푸 사러 그 경기도 수원에서 압구정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노네 이런 뜻이죠. 끼리끼리 노네 유유상종. 그런가 하면 이혜훈이가 2016년에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의 방미 특사단으로 방문할 때 이코노미석을 준비했는데 이걸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당에 아주 거세게 항의했다 그래요? 하긴 이코노미석은 너무 좁아서 좀 불편하긴 했겠네. 그런데 이자가 지가 하도 이렇게 갑질들을 해대니까 지도 알 거예요. 보좌관이나 비서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무슨 짓을 했냐. 그 밑에 보좌관 비서관들을 서로 상호 감시하게 따로따로 불러서 지시들을 합니다. 운전 담당 비서가 차량 운행 비용 지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라. 다른
직원한테 지시를 해요. 또 야, 저 사급 보좌관이 뭐 하는지 누구 만나는지 이런 거 다 보고하라고 그 하급 직원한테 또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 하급 직원이 이혜훈이의 지시를 받고 다른 보좌진과 상의를 했어요. 이런 거 의원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영감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상의를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혜훈이 성질에 지가 지시했는데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만뒀겠어요? 이런 그야말로 북한의 5호 담당제 두고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이 수준으로 이 9명의 보좌진들을 학달들을 해댔다는 이 폭로에 대해서 이혜훈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서 혼절을 해야 된다고 릴레이로 지금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혜훈,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일반 방송,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제가 이혜훈이 딱 지명되고 나서 바로 제가 단독 취재라고 해서 보내드렸죠. 뭐냐? 이혜훈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보좌진들, 옛 보좌진들에 의해서 낙마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혜훈을 거쳐간 수많은 보좌진들이 있는데 워낙 계속 갈아치우니까는, 갈아치우는 데다가 갑질을 너무 하니까는 못 견뎌서 나가는 보좌진들, 제가 아는 보좌진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혜훈 쪽에 갔다가 다른 쪽으로 가거나 다른 직업을 찾거나 했던 보좌진. 그쪽에 공통된 이야기가 저거 이혜훈 다른 거 다 놔두고 본인은 어떤 출세를 위해서 영혼까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보좌관들이 저거를 그냥 두고 보겠느냐. 이게 일종의 그 변절을 하고 이재명에게 간, 이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인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그런 공직을 맡을 사람이 아니다. 맡는 그 적격자가 아니다. 무슨 장관은 무슨 장관이야. 그래서 아마 폭로가 쏟아질 거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TV조선에서 지금 다시 들으기도 민망한 그 인터넷 남성입니다. 제가 여성 인터넷이라고 그렇게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사회초년병 인터넷에 그렇게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그 신문 기사 하나 보고 안 했다고, 이름만 놓은 건 보고하지 말래서 안 했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보고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소리 지르는 그런 인격체인 걸 거쳐간 보좌진들은 다 안다. 그래서 분명히 보좌진 때문에 낙마할 것이다. 김병기처럼. 그런데 실제로 강순우도 그랬죠. 근데 강순우는 그 보좌진 갑질 바로 병기 수리 시켰다. 그것도 아주 못된 거죠. 그리고 분리수거 이런 거 있는데 이혜원은 그런 것도 있는 데다가 아주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 한모들은. 그래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인데 일단 오늘 그 TV조선이 몇 가지를 폭로성 보도를 했습니다. 이혜훈의 실에서 근무했던 보좌 직원 한 사람은 집에 있는 프린터가 고장났으니까 가서 고치라 이런 지시를 받고 이혜훈 집을 가니까 완전히 사적심부름을 시킨 거죠. 가니까는 그 집에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바로 지금 그 연세대 교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울산 에서 그 내무장관도 하고 사무총장, 그 국민의힘 계열 사무총장을 했던 김태호, 동명이인이죠. 지금 국회의원 하는 김태호하고 울산 김태호 그 아들이죠. 그런데 남편이 있었는데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럼 저 남편을 고치면 되지 왜 나를 여기 오라고 했을까? 이런 말을 비롯해서 몇 가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일단 이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을 영상으로,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좀 악에 붙인 듯한 개성을 지르는 일은 저한테는 일상이었어요. 24시간 새벽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냥 강적으로 자석해서 검색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드럽게 증상도 많이 나고 이래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갔는데 남편분이 계셨었거든요. 남편분이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고친다는데 왜 내가 고치러 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도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인턴 직원에게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나무인격을 하는 그것이 이제 다 방송이 되고 하니까는 트라우마가 그 과거에 그 악몽이 되살아났다는 그 보좌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알고 있는 걸 경험했던 것을 지금 하나씩 다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너무 많이 오늘 터졌는데 제가 그 좀 중요한 대목만 몇 가지만 이해운의 이 갑질 일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가 이해훈이 지난 2016년에 특사단으로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이코노미스 티켓을 전부 다 가는데 이거 비즈니스식으로 석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 당에 강하게 항의를 했다. 당에서 기본 제공되는 이코노미석 비행기 티켓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내 돈으로 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그 검은 요구에 상당히 이제 황당했다. 뭐 이런 정도고, 또 한 사람은 이 문화일보에 이해훈이 삼선이던 20대 국회 시절 보좌진으로 근무한 한 사람은 문화일보 통화에서 보고 내용이 이해훈 의원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A4 용지로 막 집어 던지면서 꼴 보기 싫다. 혹은가 고성이 비일비재했다. 이해훈 지명자가 4개 상사인 상급 보좌관의 동향을 보고하다.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이 4급이 있고 5급이 있고 6급이 있고 7급, 9급 이렇게 쭉 있죠. 그 보좌진이. 근데 아마 이제 5급 보좌관 같은데 4급 보좌관의 동향을 나에게 보고해라. 밀고 하라는 거죠. 내부 조직에서. 나를 험담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누구하고 만나는지 이걸 나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난감해하니까 난감해해서 잘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를 콕 집어서 괴롭혔다. 그리고 이혜원이 언론 보도에 민감했는데 정정 보도 요청 등 대응을 이혼 마음에 들 정도로 하지 못한 날에는 나 오늘 죽었다는 공포심이 여러 번 들었다. 이 이야기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혜원과 관련한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가령 이 언론 보도, 그러니까 자기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이걸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력 언론사에서 본인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보통 국회의원이 자기가 기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그 기자에게 연락하고 그 다음에 데스크한테 연락을 해서 뭐 상황이 이러니까는 좀 어떻게 수정을 해달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해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보통 9급이면은 여성입니다. 여성 비서에게 시켜서 이거를 수정을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학업 비서가 이렇게 뭐 기사 내용을 고치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해도 이거 잘 안 됩니다. 기자가 취재에 의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고쳐지지 않겠죠. 그러면 또 그렇게 또 다그친다는 거죠. 막 다그쳐가지고 결국은 한 그 보좌진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여성 비서가 뭐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봤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